이거 보통이 아니네. 당신의 삶은 보통인가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통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니. 새벽 6시, 알람이 울린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길. 김보통 씨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다. 고작 몇 분 차이로 출근길의 험난함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원 버스에 타고 내리는 일, 가장 적은 시간 안에 환승하는 일, 모든 게 다 미션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 책상, 내 자리에 도착이다. 김보통 씨는 그제야 한숨을 돌린다. 이제 겨우 출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안 되겠다. 커피를 붓자. 특별히 불행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괴롭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그래도 밥벌이는 하고 있으니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부쩍 이게 정말 보통의 삶일까 의심이 드는 건 왜일까? 문득 숨이 턱 막히고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여기저기서 워라벨 말들은 많이 하는데 과연 내 워라벨 점수는 몇 점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김보통 씨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 하지만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니다. 경쟁은 너무 치열한데 안전장치도 딱히 없다. 계속 달리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폐가 터져버릴 것 같아도 멈추는 것은 두렵다. 이대로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보통의 삶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이상하다. 그렇게 죽자 살자 보통의 삶을 향해 달리는데 내 삶은 평균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만 같다. 왜 그럴까? 보통이 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다니.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만든 말은 정말이지 순식간에 세상을 점령했다.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자. 청춘을 바쳐 취직을 하고 나면 출퇴근을 위해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남는 시간은 휴식을 취하기에도 빠듯하다. 일만으로도 벅차니 삶은 돌볼 겨를이 없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새로운 미션이 떨어졌다. 이렇게 난감한 미션이라니. 괜히 숙제만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 건 그저 기분 탓일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 더 최선을 다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런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되는 대로 산다. 듣기만 해도 참 가벼워지는 말이다. 실제로 맨몸으로 우주에 나간 이들은 말한다.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신기하게도 아직까지는. 울타리 밖의 삶은 너무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내 삶을 지키지 못해서 슬픈 마음이 든다면 한번 벗어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게만 박수를 쳐주지 말고 물풀같이 사는 사람들도 박수 받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일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것이 되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상사들과 업무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고 문자로 남기니 불필요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모두가 언제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대면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이든 한밤중이든 업무 연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 사무실에서는 불편한 공기가 감지되면 슬쩍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단체 채팅방에서는 도망칠 수 없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고 어떤 답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도 모두 기록된다. 상사의 시시콜콜한 농담까지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해야 한다. 랩은 아마도 대답의 고통에서 찾아낸 단어였을 것이다. 내는 너무 건조하다. 자칫 성의 없음으로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내는 부드럽지만 장난스럽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불통 튀기 딱 좋다. 네, 그래 넵은 너무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공손한 느낌이다. 같은 처지의 동료들끼리 맞아를 외치다가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민해야 할 문제야? 물론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도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안 그래도 업무량이 많은데 이런 데까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일까?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벌써 꽤 시간이 흘렀다. 진심으로 상대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다면 저절로 웃음이 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웃음 강요는 대개 부하 직원이나 판매 직원에게로 향한다. 항상 친절하기를 바라고 헛소리를 해도 웃어주기를 바라며 항상 기운차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만큼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을 요구받고 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꼭 앓게 된다고 해서 마음의 감기로까지 불리는 우울증. 그런데 예전엔 정말로 우울증이라는 병이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살기가 참 좋았던 것일까? 확신할 순 없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 다만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나약한 것이며 한가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오래 지속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울한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비난까지 받고 게다가 이 기분의 정체마저 모른 채로 버텨야 했을 그 시절의 누군가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SNS라는 새로운 동네. SNS는 묘한 매력이 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라고. 인생의 낭비라고 말들 하지만 그래도 끌리는 순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기 드문 풍경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대놓고 하지 못한 말을 SNS에라도 올리고 싶을 때가 있다. 나의 개인적인 부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모르는 사람이 누르는 좋아요가 허망하다 해도 그래도 그런 관심을 받고 싶을 때가 있다. SNS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문득 수학여행 때 무대에 올라가서 장기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떠오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에 나가 주목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떠올려보면 그때 무대에서 노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도 부러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무대에 나가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SNS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더 마음 편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SNS에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노출할 수 있으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은 덕분에 지금 막 폭발 중이다.